보양식을 사실 찾아서 먹는 거는 뭐 동서고금을 불문하고 공통의 문화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맛있고 건강한 보양식을 즐기는 이 모습을 많이 남겨뒀을 것 같은데 저는 궁금해요. 그럼 그림 같은 데도 네. 그런 뭐 보양식들이 많이 담겨 있나요? 사실 맛있는 음식들이 그림 속에 등장하는 경우는 종종 있어요. 하지만 의외로 그림 속에서 그 음식을 즐기는 모습을 찾기가 좀 어렵거든요. 요즘에는 뭐 먹방이라고 해서 먹는 게 굉장히 자연스럽고 또 친근하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반대로 친근하다라는 건 평범하다라는 뜻이기도 해요. 그래서 과거 그림 속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일반 평민들이 아니잖아요. 왕족이라든지 귀족들이 많이 등장하는데 그들의 평범하고 서민적인 모습을 보일 수는 없다 보니까 그림 속에서 뭔가 음식을 먹는 모습은 찾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최후의 맞아요. 만찬 말고는 없는 거 같아요. 기억이 나는 게 없죠. 네. 자세히 기억을 더듬어 보시면 최후의 만찬에서도 음식이 있지 먹지는 음식을 드시지는 않으세요. 먹는 모습. 그렇죠. 그런데 언제나 예외는 있는 법이잖아요. 너무 맛있는 음식이 있을 때. 이게 체면 차리기 좀 힘든 그런 순간들이 있잖아요. 우아를 지키지 못하고 체면을 버린 채 음식을 즐기는 그런 그림이 가끔 있거든요. 그래서 유명해진 작품입니다. 궁금하다. 바로 이 그림이거든요. 장프랑스 드 투르와의 어떤 음식을 즐기고 있는 점심 식사라는 작품입니다. 그림을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축제의 한 장면처럼 보여집니다. 그러게. 좌측 상단쯤에 보시면은 지금 음식과 함께 곁들이기 위해서 샴페인을 터뜨렸어요. 그래서 코르테 마개가 탁 튀어오르고 그 주변에서 그 모습을 즐기고 있기도 하고요. 얇고 넓은 접시에 무언가 흥건히 음식이 쌓여져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네. 있고요. 아래쪽에 보시면은 그 음식을 먹은 흔적들이 또 쌓여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알 것 있습니다. 같다, 알 것 같다. 저 아래 저 껍질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쵸? 껍질이고 그럼 접시에 놓여져 있는 건 굴 아니면 조개 뭐 이런 거. 바로 굴입니다. 이 굴이라고 하는 게 프랑스뿐만 아니라 유럽에서는 고대부터 굉장히 귀족스러운 고급 요리로 이렇게 손꼽혔었거든요. 달팽이가 아니라? 달팽이보다도 훨씬 더 고급이었습니다. 그래서 작품 제목도 굴이 있는 점심 식사라는 작품이에요. 프랑스의 왕이었던 루이 15세가 베르사유 궁전에 자신의 식당에 걸어두기 위해서 주문했었던 작품이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귀족들과 함께 이런 음식을 즐긴다라는 것을 좀 보여주기 위함이었던 것 같아요. 굴에는 아연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다 보니까 그 정력 증강에도 굉장히 좀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왠지 굴을 먹으니까 이게 저녁에 좀 힘이 나는 것 같아. 이런 거 느꼈던 것 같아요. 기분이 좋아져요. 약간 저 도움이 굴 되는 것 같다. 좋아하거든요. 네. 굴 먹고 나면 기분 좋아져요. 그러면 저희 녹화 잠깐만 끊고 굴을 먹고 녹화를 좀 하는 건 어때요? 네. 아니 왜 카사노바가 굴 20접시 먹고 그랬다고 그렇죠. 하잖아요. 약간 이런 것도 전부 다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왜 카사노바가 굴을 많이 먹었을까? 거기에는 여성을 유혹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뭔가가 있는 것 같다. 특히나 로마 황제들이 굴을 그렇게 좋아했다고요. 그리고 그 중에는 특히 유명한 굴 덕후도 있었다라고 하는데요. 굴 덕후. 이 남자가 굴을 얼마나 좋아했냐면 이 남자가 하루에 먹었던 굴의 양이 어마어마합니다. 보통 내가 굴 좀 먹는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 드실 수 있을 것 같으세요? 많이 먹어봤자 뭐 하루에 그죠? 카사노바가 50개 먹었는데 이 남자는 비교도 안 됩니다. 500개? 500개보다 더 먹었습니다. 하루에? 하루에? 하루에 1000개씩 먹었다고요. 그럼 어떻게 먹어? 하루 그럼 종일 유럽에 먹어? 있는 굴을 다 먹었다는 건데 뭐 거의 그 정도가 아닐까 싶어요. 누굽니까? 로마의 8대 황제, 바로 이 남자 비텔리우스입니다. 텔리우스. 별명이 로마의 돼지잖아요. 참고로 이분은 재위 기간이 짧아요. 황제를 딱 8개월 하셨습니다. 어머, 8개월. 너무 먹어서? 정답. 정답이에요? 네, 어머. 너무 먹어서 어. 시민들에 의하여 끌려 내려왔습니다. 어머, 이 남자가 밥값으로 도대체 얼마나 썼을까? 뭐 누군가는 비텔리우스를 대접하는데 최소 40만 세스테르티우스. 지금 돈으로 바꾸면 현재 가치로 대략 한 5억 7천만
달러입니다. 5억 7천만 원이 아니고 달러. 5억 7천만 달러. 그러니까 대략 한 8천억 정도 되는 돈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죠. 너무했네요, 너무했어. 그러니까 이분이 가장 많이 먹었던 게 굴이었어요. 유럽에서는 그때 당시 굴이 너무 귀했잖아요. 근데 특히나 이분이 그냥 굴만 드셨던 게 아니라 유럽 내에서 가장 귀한 굴, 영국 있잖아요. 지금도 영국 굴이 최고거든요. 아, 그래요? 이 로마 황제였던 비스텔리우스가 영국에서 직접 굴을 공수해 오라고 명령까지 드려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직선 거리로도 지금 대략 한 1,700km 정도 돼요. 지금이야 뭐 비행기 타면 뭐 2시간이면 가지고 오겠지만 영국에서 굴을 로마까지 가지고 오려면 알프스 산맥까지 건너 넘어와야 되잖아요. 이게 당시 기록에 따르면 한 50일 넘게 걸렸었다라고 해요. 그걸 들고 오는데 돈이 얼마나 들었을까를 상상을 하면 야, 이걸 8개월 동안 매일 4번씩 먹었으니 쫓겨날만 했다. 너무했네요, 너무했어. 아니 아모르바디 하면서 정말 로마 이야기 계속 많이 듣게 네, 되잖아요. 맞아요. 근데 참 진짜 로마는 먹는 거에 진심인 나라인 것 같아요. 와. 제가 이제 굴 이야기를 좀 들어보니까 이 서양 사람들의 격언이 하나 생각이 나거든요. 이 굴은요, 알파벳 R 있죠. R자가 들어간 달에만 섭취를 해라. 어느 달인지 혹시 아세요? January, February, March. 오, 네. April? 거기까지. 딱 거기까지. 그래서 9월부터 4월까지 September, October, November. September. 다 알이 들어가네 진짜. 9월부터 딱 4월까지가 그 영어 스펠링을 보면 알이 들어가거든요. 여름에는 이 굴이 또 불편하잖아요. 네, 그래서 냉장 시설이 없었던 예전에는 좀 더 싱싱하고 이런 굴을 맛볼 수 있게 했던 게 아마 격언이 생겨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사실 권력자들 말고 권력자가 아닌 사람들은 뭘 보양식으로 먹었나 이것도 굉장히 궁금해지거든요. 그러게요. 김준호 선생님 준비한 이야기 네. 있으시죠? 역시 로마 시대 나왔으니까 또 로마 시대 얘기를 좀 들어가자면요. 예, 황제 말고 정말 하층민 쪽에 해당됐던 그 유명한 사람들 바로 글래디에이터. 글래디에이터. 그 사람들은 고기를 많이 먹어야 되지 왜냐면 않을까? 싸워야 되니까 오, 잘 먹어야 그러니까요. 근육도 막 응. 이렇게. 그때는 이제 경기를 하잖아요. 콜로세움에서 경기를 하는데 이제 아무래도 좀 과격한 힘쓰는 전투 뭐 이런 것들을 하다 보면 힘을 쓰기 위해서 육식을 즐겨 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었습니다. 아닙니까? 아니에요? 네. 근육에서 힘이 나오는데. 단백질 네. 먹어야 되는 거 네. 아닙니까? 네. 네. 자, 요 사진 한번 볼까요? 자, 저 사진을 보면 검투사들이 모습이 나와 있죠. 용맹하게 싸우고 있습니다. 자, 호르데 아리가 보통 검투사들을 부르는 호칭 중 하나였어요. 자, 저 말의 뜻이 바로 뭐냐? 바로 보리 먹는 사람들입니다. 보리? 네, 보리입니다. 아니, 근데 보리는 로마 시대 때 가축 사료로 쓰던 거였거든요. 네, 맞아요. 그래서 가축들에게 주거나 혹은 정말 평민들, 하층민들이 먹는 음식이 이제 보리였죠. 그래서 사실 검투사들을 호르데아리라고 부르는 거는 아유, 가축 같은 놈들. 약간 이런 격렬 모욕의 의미가 좀 드러는 가 있습니다. 노예들이 많이 했으니까. 네, 맞아요. 그래서 이 검투사들이 아무래도 싸우려면, 목숨 걸고 싸우려면 힘이 있어야 되고 그러면 이제 육식을 했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보리를 먹었다? 이게 과연 과학적으로 맞는 얘기일까요? 그러게. 보리 먹고 근육이 생기는. 그러니까 좀 의외긴 해요. 그렇죠. 근데 이게 과학적으로 입증이 됐다라고. 진짜요? 보리 먹고? 네. 보리에. 이게 튀르키예 지역의 에페소스라고 하는 곳에 검투사 경기장이 있었어요. 그 근처에 무덤이 있는데 거기에 검투사들의 유골이 발견이 된 겁니다. 놀랍게도 일반 그 당시 로마 시대 유골과 비교해 봤을 때 검투사들의 유골에는 스트론튬이라고 하는 원소의 비율이 2배 이상 나왔다라고 합니다. 스트론튬이 이제 많이 모이게 되면 뼈가 굉장히 좀 단단해진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 검투사들은 보리를 먹으면서 이제 갑작스러운 이제 고탄수화물, 열량을 이제 채웠고요. 식초와 물 그리고 식물을 태운 젤을 이제 섞어서 에너지 드링크처럼 이제 마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검투사들 같은 경우에 보면 굉장히 근육질 이렇게 있을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검투사들은 보통 이렇게 배가 나시죠? 배가 나오고 살집이 있고
네, 이게 이제 고탄수화물 그리고 그것을 이제 열량으로 확 전환하기 위한 것들 이런 이제 네, 방법으로서 자신의 생존력을 높이려고 했던. 아, 그게 오히려 다치거나 베이거나 했을 때 살아날 확률은 더 네, 높겠네요. 지방으로 이렇게 네. 옷같이. 그래서 흔한 이 보리가 정말 우리 겉에서 보고 우리 조선시대 때에도 정말 하층민들이 먹던 그 보리가 오히려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낼 수 있는 보양식이 될 수 있다는 거, 이게 참 신기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보양식이 생존과도 관련이, 그러니까 연관이 있었던 거네요.